예전에는 단순한 스킬 격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험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AI가 확산되고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어떤 도제식 학습의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격차가 굉장히 더 큰 화두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트 컨설팅 박정은입니다. 오늘 미래인재 신입사원 경력 온보딩 세션에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미래인재 이 세션을 선택하신 분들, 우리 조직을 이끌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하고 또 육성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전쟁이라는 책을 아세요? 지금은 절판되었는데요. 2001년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죠. 당시만 해도 지식경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간 경쟁의 핵심이 기술에서 사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차별화된 성과를 내려면 우수한 인재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요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alent will win. 결국에 그 전쟁의 승자는 조직이 아니라 인재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성장시키고 함께 머무르냐에 달려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또 뭐예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발탁했어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머무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죠. 에이미 에드먼스가 HBR의 2023년 아티클을 하나 기재합니다. 이 매트릭스는요, 인재가 조직 안에서 어떤 가치를 경험하느냐를 4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상과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의미가 인재를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보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가 각 개인에게 기대하는 그 가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요,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합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해 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공할 수 없겠죠. 제일 첫 번째, 우리 HR 담당자들이 직원과 함께 경험하면서 만나는 순간은 바로 온보딩일 것입니다. 온보딩이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있어 첫날에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직원이 조직의 가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한번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기에 소킹될 수 있는 그런 모먼트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보딩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탤런트 사이클 전체의 일부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보딩 우리가 설계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요새는 조직 내부 이동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크로스보딩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퇴사 시의 오프보딩까지 각각의 과정들이 어떤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직원이 조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가치와 맞닥뜨려 있느냐라는 중요한 경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직마다 우선순위는 많이 다르겠지만 사실 목표는 분명할 것입니다. 각 과정에서 우리 조직이 줄 수 있는 분명한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경험하게 해서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게 하느냐, 단기에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직원 경험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어쩌면 직원들이 온보딩에서부터 이 머무르면서 성과를 내는 이 경험을 설계한다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직원 경험을 4가지 차원으로 나눠 봅니다. 조직제도 경험, 조직 문화 경험, 관계 경험, 또 직무 경험입니다. HRD가 탤런트 사이클 전반에서 경험적 디자이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쩔 때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기여자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시스템, 또 학습과 실행을 연결하는 촉진자의 역할. 학습과 가치를 현장으로 전파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이 우리 HRD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신입사원 온보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5월에 발표된 한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채용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조직에 적응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65%는요, 태도와 기본 역량 부족, 그 중에서도 주도성이 부족했고요. 동기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재미있는 게 근무 중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라는 문제가 또 나왔다라고 해요. 단순히 스킬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업무에 적응하고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준비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딜로이트의 2025년 글로벌 HR 트렌드 보고서에서도요. 조직은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지만 신입 구성원은 그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다. 리더의 66%는 신입이 실무 투입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업의 66%는 신입이기조차 2에서 5년의 경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스킬 격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험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AI가 확산되고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어떤 도제식 학습의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격차가 굉장히 더 큰 파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의 격차도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22년에 아주 큰 리서치를 실행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 환경에서 입사한 약 1만 명 이상의 신입사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온보딩 6개월이 지나도 기존 직원에 비해서는 네트워크의 크기, 다양성, 연결 밀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협업 범위가 좁은 직무일수록 동료 간의 연결이 잘 생기지 않았고요. 관계적 사회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내부 지식 추천 플랫폼 People Recommendation System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도입이 되고 나서는 신입사원 네트워크 확장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 적응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어떤 갭의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스킬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험의 격차, 또 관계 적응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입 온보딩에 맞춰 전략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업무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입이 새로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 워크 레드니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스킬 교육도 필요하겠지만요. 어떤 태도적인 부분, 또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질문하고 학습하고 피드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성, 피드백 수용성, 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인재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배웠다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 더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량이 요새는 또 학습 민첩성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입 온보딩도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배우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또 그걸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계속 시도하면서 성장하는 순환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해 주시는 것이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격차, 또 스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의 데이터에서도 보면 온보딩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업무 적응이 아니라 관계 적응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조직에서의 연결 경험,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그런 경험,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새롭게 배우고 시도하고 하는 그 어떤 신뢰관계의 토대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력 온보딩의 니즈도 굉장히 많으세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국내 대기업 A사의 300명 경력사원 페인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어려움이요. 시스템과 프로세스 적응의 어려움이었어요.
경력사원들이 들어오면 이 복잡한 권한 구조와 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과 소통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또 관계 형성과 조직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하나 더 살펴봤어요. 고학력자, 즉 석사, 박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데이터를 봤거든요. 전반적인 데이터는 일반 경력자와 굉장히 유사했지만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전문 지식,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이 업무와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었어요. 학교라는 다소 폐쇄적일 수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사회 경험을 쌓다 보니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거나 관계 맺는데 어려워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사에서는 우리 온보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리온보딩 프로그램의 요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A사의 또 800명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3년차에서 6년차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0%가 넘는 사항들이 커리어 방향성 상실과 정체감의 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다. 좀 무의미하다. 열심히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중간 관리자로서의 피로감이었어요. 후배를 챙기면서도 또 위에 리더의 요구를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이른바 감정적 샌드위치 포지션에 놓이면서 정서적 소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경력 온보딩과 리온보딩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 온보딩은 사실 업무 인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매핑해 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특히 고학력자의 온보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전문 지식이 업무의 어떤 랭귀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대한 재정의,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리온보딩은 단순히 재적응이 아니라 경력의 재의미,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리프레이밍 하실 수 있는 경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던 또 신입 온보딩과 경력 온보딩, 리온보딩, 그러니까 조직이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느냐는 앞에서 이야기한 EVP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성원의 기대와 조직의 변화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계속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으로만 온보딩을 보시지 마시고요.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과 또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 또 성장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재의미화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루트 컨설팅도 직원의 경험, 전입, 그리고 성장하는 여정 속에서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신입 온보딩뿐만이 아니라 리온보딩, 모든 구성원들의 성장의 여정에 저희 루트 컨설팅 함께 할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